전범관리소에서 교화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상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내 죄악의 전반생이라는 반성문을 집필해 이를 바탕으로 자서전을 정식 출간했다. 이 책의 내용이 영화 마지막 황제의 원고가 되었다. 섬에 격리되면 몸집이 큰 동물은 작아지고 작은 동물은 커집니다. 이것이 고생물학에서 말하는 섬의 규칙입니다. 대빙하 시대에는 해면이 낮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섬들이 대륙과 붙어 있었지만 깊은 바다로 인해 격리된 섬들, 거기에 갇혀 있었던 코끼리나 하마, 사슴, 나무늘보 등은 소형화되어 갔습니다. 코끼리란 놈은 보기만 해도 위대한 동물이다. 다른 동물들이 물을 마시다가도 코끼리가 오면 무조건 물러나서 코끼리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몸집이 크면 어딘지 모르게 조금 행복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코끼리의 뼈대는 무거운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 사실은 상당한 무리를 하고 있다.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무리를 무릅쓰고 지나치게 몸집이 커진 셈이다. 몸집이 큰 데에 따르는 대가는 또 있다. 코끼리는 몸집이 엄청나게 큰 만큼 한 세대의 길이가 길고 그 결과 돌연변이에 의해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희생하고 있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엄청나게 특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진화에서 막다른 골목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코끼리 무리 중에서 현재 살아남아 있는 것은 인도 코끼리와 아프리카 코끼리 두 종류뿐이며 이들은 멸종을 향해 가고 있는 동물들이다. 쥐는 코끼리와 반대 방향을 택했다. 그 방향을 추론해 설명해 보시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코끼리였습니다. 섬에서는 코끼리가 차츰 작아져서 마침내 다 자랐을 때의 어깨 높이가 고작 1m밖에 안 되는, 정확히 송아지 크기밖에 안 되는 코끼리가 출현했습니다. 섬에서는 왜 이런 크기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한 가지는 포식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섬은 포식자가 적은 환경입니다. 대충 어림잡아 말하자면 한 마리의 육식동물을 먹여 살리는 데에는 100마리 정도의 초식동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섬이 협소하여 가령 풀의 양이 10마리의 초식동물밖에 먹여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적으면 육식동물은 먹이 부족으로 살아남을 수 없게 되지만 초식동물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섬에는 포식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코끼리는 작아지고 쥐가 커집니다. 코끼리는 왜 몸집이 큰가? 그것은 아마 몸집이 크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쥐는 왜 그렇게 작을까? 그것도 역시 포식자 때문일 것입니다. 작아서 그늘에 숨을 수 있으면 포식자의 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쥐라고 해서 몸집이 작고 아담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몸집이 아주 작다는 것은 늘 먹이를 먹어대야 하기 때문에 먹이를 잠시만 구하지 못해도 즉각 굶어 죽을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쥐의 고민입니다. 몸 구조 면에서도
작은 데서 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몸집이 작으면 심장이 항상 자명종처럼 빠르게 두근거리기 때문에 이것이 심장이나 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대하게 보이는 코끼리도 가능하면 보통의 동물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쥐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포식자라는 제약이 없어지면 코끼리는 작아지고 쥐는 커져서 포유류로서 무리가 없는 보통의 크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의 규칙에 대한 한 가지 해석입니다. 코끼리가 몸집이 큰 이유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한 쥐가 몸집이 작은 이유도 자신을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지나치게 비대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왜소하게 진화함으로써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따라서 몸집이 큰 동물이 작은 동물에 비해 생존에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활동이 가장 오래된 흔적은 38억 년 남짓 전에 암석으로 거슬러 올라가 나타납니다. 즉 거의 40억 년 전에는 원시적인 생명이 지구상에 존재했다고 추측됩니다. 지구 탄생 후 5 내지 6억 년 정도 지나 생물이 탄생했습니다. 생물은 지구의 환경이 가혹하지 않게 되자마자, 즉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자마자 곧바로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의 원리에 의해 지구의 생명이 전 우주의 생명 중에서 예외적으로 빨리 생겼을 리가 없다고 하면 지구 외의 지구형 환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생물은 곧바로 탄생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형 환경이 우주에 풍부하게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생물은 우주에 풍부하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논법은 올바른가? 조건이 갖춰지면 생물은 신속하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경우의 조건이란 현재의 지구와 같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환경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탄생과 생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생물의 탄생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의 지구 환경과 같은 현재와는 전혀 닮지 않은 특수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의 초기에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 생명의 탄생 그 자체가 고확률로 일어난다는 것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는 간단하게와 동의어가 아닙니다.